어느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까? 이런 아동기의 역경을 겪었을 때 뇌의 경우에는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학습 능력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편도체 영역은 훨씬 커지면서 과활성화가 되면서 뭐만 봐도 무섭고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크는 거죠. 그러면은 어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신경 가소성이에요.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왔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태아의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양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 성인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당연히 성인의 뇌가 뇌세포가 더 많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태아의 뇌 안에 성인의 뇌보다 훨씬 많은 뉴런 신경세포의 숫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커갈수록 신경세포의 숫자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건 필요 없으니까 쳐내자 라는 형태로 오히려 신경세포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기까지 가면서 뇌 안에서는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회로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뇌세포가 어떠한 형태로 배선이 되고 어떤 신경세포 사이들의 연결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만드는 것이지 뇌세포의 숫자가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요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가 어느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까? 태어나자마자 아동기에 특히 어머니와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가슴 위에 심박수를 들을 수 있고 어머니의 체온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얹어서 올려놔 주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영아 사망률을 낮추게 해줬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접촉의 경험 자체가 면역 능력의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통계가 하나 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미국 청년 범죄율이 뚝 떨어져요. 매년 비슷비슷하던 어떤 평균치가 특정 시기에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와 관련된 큰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은 청년 범죄율이 떨어지기 20년 전에 임신 중지 합법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낳게 된 상황 자체를 너무너무나 증오하는, 또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아이를 낳았어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로 발달하게 될 것인가, 범죄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물론 범죄율의 급락은 또 다른 사회제도와 법령과 많은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경험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험들이 뭘까요? 다름 아닌 폭력의 경험입니다. 부모 한쪽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이, 이 아이는 본인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이들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 이 아이에게 그런 괴롭힘의 상황을 보여주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혔던 경험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걸 막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요. 아, 그거는 얘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고 쟤도 잘못했으니까 그랬죠,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라는 형태로 약간 합리화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동시에 괴롭히는 그룹, 학교에서는 딴 아이를 괴롭히는데 아이 본인은 부모로부터 폭력의 경험을 당하는 피해자의 역할인 아이인 거죠.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괴롭히는 동시에 괴롭힘을 당하는 그룹이라고 해요. 그러한 그룹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괴롭힘과 폭력의 상황을 보여주면 폭력은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종류의 반응입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력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어렸을 때 어떤 언어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의 경험을 하게 되면 뇌의 경우에는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학습 능력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편도체 영역은 훨씬 커지면서 과활성화가 되면서 뭐만 봐도 무섭고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사람으로 크는 거죠. 이런 아동기의 역경을 겪었을 때 마약이나 약물 중독 가능성은 올라가고, 폭력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역시도 올라가고, 성인이 돼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파트너와 사랑에 빠질 확률 역시도 올라간다라고 해요. 아동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가 성인이 됐을 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지금 당장 경험한 무언가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했던 경험들이 오래 쌓여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아동기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약간의 변화의 여지가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청소년기입니다. 뇌를 집으로 비유할 때 집을 짓기 위한 기본 재료들이 다 들어가고 뼈대가 지어지는 게 태어나서 2세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는, 그러니까 건축으로 치면 재건축의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회로와 배선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만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가 있고요. 또래 집단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가고 나에게 해가 되거나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도덕적인 잣대라든지 윤리적인 잣대, 공감의 잣대, 이러한 것들도 청소년기에는 많이 변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배선이 잘 되고 리모델링이 잘 되어야지만 아동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클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우지 못했다, 잘못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다, 굉장히 안 좋은 폭력의 경험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당히 엉망인 상태의 성인으로 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시기가 끝난 후에 성인이 돼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했던 경험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데까지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떠한 것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이 없고, 또는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성인이 돼서도 새롭게 내 뇌의 배선과 회로를 바꿔나가는 것들은 가능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신경가소성은 뭐냐?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있어서 뇌 조직의 일부를 떼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와 뇌 조직이 소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다른 뉴런들이나 주변에 다른 연결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뇌의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뇌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뇌세포는 생기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정설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뇌에서 새로운 연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뇌를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을 하느냐 자체가 자연스레 그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과 감정의 패턴과 반응하게 된 방식을 배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와 사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문화 안에서 내 주변에서의 어떠한 사회적 경험을 했는가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돼서 나의 뇌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뇌가 고정불변인 게 아니고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뇌 안에 쌓아가고 있고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면서 뇌는 매 순간 바뀌어가고 있다. 그 바뀌어감의 연속성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살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의 선택들을 넓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거나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 많은 경우에 내 선택권 밖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점은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선택권은 내가 살아갈수록 점점 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었다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게는 스스로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안에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내 손안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